의정부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4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역 인근 공원에 300면이 넘는 주차장 조성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분들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였는데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의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포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음뿐 아니라 탄착지 부근에선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이 북부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경기고통공사와 환경에너지진흥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인근 공원에 주차 면적 300면이 넘는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데요. 계획은 발표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역 바로 옆에 위치한 역정 근린공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시 소유지인 이곳에 지하 2층으로 환승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 면수는 325면 규모입니다. 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개통 예정인 GTX 신호선 등 철도 환승을 염두한 교통대책입니다. 환승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산은 총 360억 원으로 시비 255억 원, 도비 105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도비 지원 사업에 의정부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도는 사업안의 행정 절차가 미흡하다며 2021년도에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업안만으로는 내년에 당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 보여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0억 원대의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 환승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시는 도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 외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116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좀 다양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동호마을 내 지하 2층 144명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고산지구에는 내년까지 140면 규모의 주차타워 등 주차 공간 총 180면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분들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한미 양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올해 말까지 2억 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앞서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라도 우선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가재울 도서관 등 의정부 시내 공공도서관 5곳이 오는 14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 임시 휴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반기 문화교실과 주말 영화 상영도 중단됩니다. 다만 휴관 기간에도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포천 시민들이 미군 다연장 로켓포 사격 훈련장 출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음과 탄착지 부근 사고 위험성 때문인데요.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위에 철원 지역 주민들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가 극심했던 때문일까요? 캠핑장 옆에 한 100m도 안 떨어진 데서 그냥 포를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격을 못하게 한 건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안전한 곳에서 사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캠핑장이면 손님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옆에서 그 사격을 해서 그게 그 다락다라는 그 탄착지로 날라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사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거길 간 겁니다. 네, 뭐 야영장 인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공포를 좀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집에 대전차포가 비일비재하게 떨어졌고, 뭐 목장에는 탄이 그러니까 소총이든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 한 21번 떨어진 집이 있고, 어르신들이 그 어깨 관통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군 그 부대에도 23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에 토우 미사일도 떨어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그 사격장 생긴 지가 7년 됐는데 7년 동안 건 5년은 매일같이 1년에 5-6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매일 겪고 있는 이 고통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같은 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군 소음법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법령이 저희 그 사격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족쇄로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뭐라고 할까, 지금 더 이런 걸 그냥 놔둬서는 저희는 그 국가에서 그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에 말 한마디도 못하게 돈 10,000원, 20,000원으로 주고서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포천만의 목소리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뭐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그러한 걸 가지고 소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탁상에서 그냥 탁상 행정을 볼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덮어놓고 이 사격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는 요구들인데 사격장 논란과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또 사태 해결이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대책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포천 시민만 안보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포천 시민도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음법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냥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NGO 다른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성주처럼 저도 그 연대를 해서 크게 이거를 키워서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인 만큼 포천시와 시의회도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이 북부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과 교통공사, 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전하게 될 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70여 명이며 건물 연면적은 6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 둘째 주 가맹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 증가했습니다. 또 4월 넷째 주는 40%, 5월 둘째 주는 49%로 6주 평균 39.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비가맹점 매출은 11.5% 감소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51.2%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받을 수 없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소 가운데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받는 업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23곳을 현장 조사해 6곳을 적발했는데요. 적발된 업소는 연 매출 10억 원이 넘었지만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받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편법 영업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금 징수가 어려운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독촉장 발급 비용 등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빠진 2만 9천여 가구에 218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소득이 끊긴 임시직이나 한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따라 격리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와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경제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이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로 이름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둘레길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유네스코 국립수목원길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고 이번 공모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리 부르던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내 둘레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2대 원장에 이홍우 사단법인 노동복지나눔센터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이홍우 신임 원장은 1959년생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비상임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 C 노선이 사업 시작 전부터 차량기지 걸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주 덕정중학교에서 GTX C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량기지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예정된 차량기지 부지를 인근 야산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하기에는 덥겠습니다. 더불어 붐비는 실내에서는 적절한 냉방도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부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고 이후 차츰 덥고 습해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